안녕하세요. MCL팀 액션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잊혀졌고 또 리또 속이라고 불리우던 XRP가 저점 기준으로 약 2달 만에 600%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그냥 올라갔구나, 부럽다 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갔는지를 알고 다음번에 유사한 사건과 사례가 존재했을 때 이를 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져 갔었던 이 리플이 왜 올라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교시는 리플이 가격적으로 제한을 받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2교시로는 최근 가격이 급등을 한 이유, 3교시는 앞으로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3교시에 앞서 주식이나 토큰과 같은 것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규제 완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라는 요인에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중 LTV 비율을 50%에서 70%포인트로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꽤나 가파르게 올라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았던 잠재적 수요자들이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가격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의 식은 MV는 PY로 여기서 V와 Y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통화량은 자산 가격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통화 가치의 하락이 곧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코로나 때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었던 사례를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입니다. 세금과 정부 지출을 조절해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제한시키기도 하는 정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오래된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자동차의 소비세는 증가되었습니다. 즉, 이런 세금 부담을 덜 지게 하여 총 수요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을 대입시켜 리플이 가격적 제한을 받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증권형 코인이라는 꼬리표입니다.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에 증권형 코인이란 꼬리표를 붙여 규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어주어 매수 심리를 제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트적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보기 이전에 물리법칙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00이라는 힘과 50이라는 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00이라는 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힘보다 더 강한 100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단 저항을 뚫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시를 가지고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위 매물대 힘을 207.33빌리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힘을 154.96빌리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154.96빌리언의 매물대가 상방 돌파했을 때 이 큰 매물대를 뚫을 수 있었을까요?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받쳐주고 있는 이 155라는 이 매물대와 207.33빌리언이라는 매물대 사이에 매물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리플은 큰 가격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제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당선해 암호화폐에 큰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는 트럼프의 공약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공약 중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헤이먼과 암호화폐의 규제 완화가 존재합니다. 앞서 규제적 완화는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에도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수요를 푸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차트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전체 합은 약 330 정도가 되는데요. 이 330은 이 210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가 돌파했었던 이 시점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리플은 크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앞으로의 리스크적인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 기대감에 대한 퍼포먼스의 종료로 인한 상승에 대한 동력 감소입니다. 현재의 상승이 규제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수요의 증가를 이끈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감은 종료가 된다면 상승에 대한 큰 동력을 잃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수요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얻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매물대에 대한 힘의 소멸입니다. 아까 차트를 보면은 이 전체가 매물대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물대의 크기만큼 올라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매물대의 크기, 현재 한 칸만큼 상승했음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물대에 대한 힘이 소실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리플의 상황을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들라인은 머니카피랩에서 직접 개발한 매물대의 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한번 미들라인으로 가격 예측을 한번 해보고 현재 상황은 어딘지 보겠습니다. 현재 이 하단에 있는 이 큰 매물대, 이 매물대의 한 칸만큼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었을 때 정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를 돌파했을 때 바로 두 칸, 세 칸까지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1년도에 고점을 여기서 한번 찍었었던 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이 주황색 선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황색 선에 한번 닿았죠. 주황색 선에 닿았을 때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도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저희는 매물대의 힘만큼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한 칸 올라갔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이 자리 6.5달러 그리고 18달러 여기까지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18달러 정도 도달했었을 때 저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이 큰 매물대의 힘은 적어도 한 칸, 가장 많이는 3칸에서 5칸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칸 정도 도달했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여기서의 연료통이 어느 정도 힘이 다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상승의 힘은 끝이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MCL팀 액션이었습니다.